역사적으로 가장 복잡하게 평가되는 인물 중 하나인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그의 운명을 가른 워털루 전투,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나폴레옹의 통치 아래 프랑스는 제국의 꿈을 향해 유럽 전역을 가로막으며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군사적인 천재성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강력한 동맹군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패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이 시점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왕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나폴레옹의 귀환을 진심으로 반기게 됩니다. 이는 25년 전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과거의 왕정에 대한 그들의 불만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군사적 판단력을 발휘하여 동맹군이 한 곳으로 모이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프러시아와 영국 연합군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둔 후 평화 협상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의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두 연합군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셜 네이와 함께 카트레브라의 교차로를 차지하기 위해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웰링턴의 군대와의 치열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웰링턴은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완만한 능선 뒤에 그의 군대를 정렬합니다. 이 능선은 프랑스 포병의 포격으로부터 그의 군대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웰링턴의 군대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의 군인들로 구성된 여러 나라의 혼합군입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병사들은 전투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베테랑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긴장감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은 마르샬 그루시에게 프러시아 군대를 추격하고 웰링턴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시간 벌기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루시는 프러시아 후방에서 고립되어 저항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 나폴레옹은 자신의 군대가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진흙이나 습기 있는 지면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공격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이 공격 지연은 나중에 전투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게 됩니다. 전투 중 웰링턴은 영국과 독일 방어군의 저항 덕분에 프랑스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군대는 결국 웰링턴의 기병대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프랑스 기병대는 영국 기병대의 공격에 맞서 반격을 시도하지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전투의 흐름을 급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 상황은 더욱 참혹한 전투의 양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리어의 프러시아군이 도착하여 나폴레옹의 측면을 위협하게 되며 전투의 형세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나폴레옹은 제국 근위대를 투입하며 마지막 저항을 시도합니다. 이 순간은 전투의 행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제국군은 전투 중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점차 패닉에 빠지고 결국 전장을 떠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힘들게 후퇴 작전을 전개했지만 패배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웰링턴 공작과 블리어는 나폴레옹의 본부 앞에서 서로의 승리를 환호하며 축하합니다. 그들은 전투의 결과를 기념하기 위해 라벨 알리앙스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죠. 워털루 전투는 전투의 잔혹함 외에도 의료 지원이 부족해 부상자들이 전장에 며칠 동안 방치되었다는 점에서도 비극적입니다. 이로 인한 전투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의 나폴레옹의 유배는 그의 정치적 경력이 끝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권력의 변화와 인간의 운명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워털루 전투는 유럽에서 40년 동안 지속될 전쟁 없는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국들 간의 갈등은 점차 줄어들게 되며 유럽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의 참전용사들은 전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후 그들의 모습이 사진에 담기며 그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